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요, 우리 최근에 봤던 6월 모의고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6월 모의고사 좀 어려웠죠, 다들? 많이 좀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난리가 좀 났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어려웠고, 어떤 부분이 또 어려웠는지를 파악을 좀 하려고, 오늘은 여기 보시는 6월 모의고사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오늘 21번의 함축음의 추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틀리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틀려요. 자주 틀려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만 유독 틀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요, 오답률 7위 했어요. 7위라는 거는 그래도 해볼만 했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오답률 보시면 75%가 나왔습니다. 웬만했으면 이거는 top5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7위였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문제들이 더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함축음의 추론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처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원래 뭐가 있었냐? 주제, 요지가 있던 자리였어요. 근데 이 자리에 함축음의 추론을 집어넣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판 다른 문제를 집어넣었을까요? 결국에는 주제랑 요지를 찾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출제했다는 거죠. 자, 이 정답 오답률을 한번 볼까요? 22학년도부터 작년에 치러진 것까지, 자, 22학년도에는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71%. 그렇지만 이번 6월은 75%. 더 어려웠네요. 그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50%를 웃도는 그 정도의 난이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거는 주제 찾기랑 비슷해지면서 또 너희들이 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한 번씩 어렵게 느낄 때가 있다. 그게 언제냐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번에 치러졌던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볼 건데 어떤 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틀렸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주제 찾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항은 얘들아 어떻게 풀어내는 게 좋냐면요. 뭐를 물어보는 거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두 번째, 선생님이 항상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빈칸 추론을 할 때도 얘들아 주제 찾기 서술형이랑 비슷하게 풀어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도 일단은 밑줄 쳐 있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전적 의미랑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앞 내용에서 답을 골라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밑줄 친 부분의 앞뒤 문장에서 큰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 밑줄 친 문장의 사전적 의미에서 답이 출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한번 밑줄 친 부분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번아웃이라는 것은요. 번아웃 다 들어봤죠? 번아웃은 가지지 않았답니다. 마지막 말을 가지지 않았대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말이 뭐냐면요. 바로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이 번아웃이라는 게 얘들아 마지막 말을 아직 갖지 않았대요. 마지막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일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 투부정사로 문장이 시작돼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컴마를 기점으로 해서 접속사가 존재하지 않으니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균형을 맞출 거랍니다. 균형을 맞출 거래요.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맞출 거랍니다. 근데 뭐랑 뭐의 필요성이냐면요. 너비입니다. 너비. 그리고 깊이예요. 이 너비와 깊이의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맞추겠다. 너비와 깊이의 균형을 맞춰줄 건데요. 너비라는 거는 넓은 거잖아요. 깊이는 말 그대로 누가 더 깊고 낮냐를 이야기하겠죠. 자, 가로를 묶는 것들은 보통 쌤이 힌트를 잘 안 보는데 여기서 보면 너비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라는 너비를 줬어요. 깊이라고 하면 일부는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줬어요. 일부는 아주 깊어. 모든 사람들은 번아웃을 겪어.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자, 여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라고 일단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얘들아, 아주 큰 단서가 하나 나왔어. 어떤 단서가 나왔어? ought to라는 단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요지를 찾아야 돼요.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ought to는 뭐랑 같은 거야? should랑 같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한테요, 생각하래요. 뭐를 생각하라고 했냐면요, 번아웃을 생각하래요. 번아웃을 근데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냐면, 스테이트가 아니라, 나데이 법이 보이죠? 스테이트가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끌어갈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얘들아, 번아웃 있잖아. 너희들은 번아웃을 갖다가 스테이트, 상태로 보면 안 되고요 라고 얘기했어. 상태로 보지 마시고 범위로 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위로 보세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대중적 토론입니다. 번아웃의 대부분의 대중적 토론에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들어오죠. 번아웃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As if, 마치 그 상태가 블랙 앤 화이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대요. 마치 뭐뭐처럼이잖아. 그럼 맞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블랙 앤 화이트처럼 얘기하더라? 아니라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서 뭘 주는지 봐봐, 얘들아. 상태로 보지 말라 그랬어. 근데 상태를 얘기해. 꼭 블랙 앤 화이트처럼 이거 아니라고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상태로 보지 말라고. 상태로 너희들은 흑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아니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또 들어갑니다. 블랙 앤 화이트 있잖아. 걔네들은 account for, 설명할 수가 없대. 와, 나왔다. 설명할 수가 없대. 뭐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번아웃 경험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번아웃이라는 거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 너 이렇게 하면 다양성 설명 못해. 그럼 뭐야? 범위로 봐야지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있어. 얘들아, 너희가 좋아하는 거 나왔지? 여기 뭐 나왔어? 앞에서 ought to 주면서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여긴 또 뭐 나왔어요? 도우 나왔죠. 도우가 문장 끝처리에 나오면서 뭐가 돼버리고 있어? 역접이 돼버리고 있잖아. 너희 1학년 때부터 많이 들었죠. 역접 뒤는 중요해. 이 역접, 이 문장 중요해. 다양성 설명 못해. 그렇게 하면 자, 이제 뒤로 가볼게요. 만약에 조건을 줘버리네요. 그러면 이제 명확한 선이 있다면 번아웃과 아닌 것에 명확한 선이 있다면 번아웃이야, 너 번아웃 아니야, 여기가 기준이야, 이거야 이 선이 있다면 자, 우리 바빠 컴마 없애자. 굳이 보지 말고 가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좋은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명확한 선이 있으면 좋은 방식이 없는 거야. 그러면 명확한 선이 없어야 좋은 방식이 되는 거야 라는 거잖아. 그치? 자, 어떤 좋은 방식이 없는 건데 일단 들어가 볼게. 사람들을 분류하는 좋은 방식이 없어. 어떤 사람들? 말해. 뭐라고 말해? 그들은 번아웃이야. 그렇지만 여전히 기꺼이 그들의 일을 경쟁력 있게 해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잘 봐봐, 얘들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만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요. 번아웃이냐 아니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잖아. 그러면 번아웃이면 너는 그냥 번아웃이야, 넌 아니야 라고 하겠지. 하지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럼 이런 사람들도 있다. 번아웃이라고는 얘기하는데 본인이 번아웃이래.
그럼 번아웃이란 게 뭐야, 얘들아?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상태잖아? 근데 번아웃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할 일은 또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리를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너비야, 깊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그거에 대한 방식이 없어. 그거에 대한 방법이 없는 거잖아. 자, thinking about burnout as a spectrum. 스펙트럼으로서 번아웃을 한번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 앞에서 뭐라 그랬어? 그 선이 있으면, 기야 아니야, 선이 있으면 분류할 수 없지.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펙트럼으로 생각해. 그럼 해결돼. 이거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지 마. 흑백이 바로 이거였잖아. 기야 아니야 이거였잖아, 그치? 자, 부연 설명 또 친절하게 주시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주장해요, 번아웃을. 그렇지만 are not debilitated by it. 이렇게 들어왔지. debilitated 나와서 친절하게 세약하게 하다. 그럼 세약해진, 그 번아웃에 의해서 세약해지지 않았대. 하지만 번아웃을 주장을 한대.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 단순하게 다루고 있는 거야. 대처하고 있는 거야. 뭐에? 부분적으로 혹은 덜 심각한 형태를, 번아웃의 덜 심각한 형태를 다루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번아웃이 왔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번아웃이 왔는데 아무것도 못할 만큼 쇠약해지지는 않았어. 그 사람들은 좀 덜 심각한 거잖아. 그치? 자, 그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야. 번아웃을 경험을 하고 있긴 한 거야. 근데 번아웃이 아닌 채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들어왔죠. 자, 결국 무슨 얘기야, 얘들아? 범위로 보라고, 범위로. 그치? 범위로 보면 너희가 생각했던 이 상태들이 다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만 해주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뭐였냐면 번아웃을 주장하긴 하는데 근데 그만큼 쇠약하지는 않아. 이 사람들은 결국 뭐야? 좀 덜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번아웃이긴 하거든. 근데 완전 번아웃은 또 아닌 거지. 이거야. 그러니까 번아웃이라는 건 있잖아. 마지막까지 가지 않았어.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쉽게 주르륵 풀렸을 거예요. 그쵸? 그럼 왜 오답률이 75%가 나왔을까? 볼게요. 1번 선택지를 한번 보세요.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번아웃의 대중적 토론은요. 도달하지 못했대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대요. 얘들아, 이 1번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왜 1번이 높았냐면 너희들이 잘 읽었어. 근데 어디서 마탱이가 가버렸어? 여기서 마탱이가 가버렸어. 라스트에서. 번아웃은 마지막 말을 갖지 못했어요. 마지막 도달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마탱이가 가버렸어. 근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이게 아니죠. 번아웃의 대중적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었어? 계속 야, 번아웃을 범위로 봐야 돼. 상태로 보면 안 돼. 번아웃이야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돼. 범위로 봐. 그치? 엄청 번아웃이 세게 온 사람이 있을 거고 오긴 왔으나 지할일 하는 놈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번을 한번 볼까요? 여전히 존재한답니다. 공간이요. 뭐에 대한 공간이 존재하냐? 더 큰 정도. 뭐지? 지침이잖아. 지침.
쉬운 말로 얘가 지금 뭐야? 앞에서 얘기하는 번아웃이야. 그 번아웃의 지침이라는 그 더 큰 정도를 위한 공간이 아직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 범위로 봅시다. 여기는 번아웃이 아닌 거야. 여기는 완전 번아웃인 거야. 근데 중간에 누구도 있어. 이런 놈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에 공간이 남아있다는 거지 지금.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 굉장히 수능 트렌드입니다. 지문을 쉽게 주고 선지에서 헷갈리게 만들어주고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 매력에 다 빠져들었죠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에 다 빠뜨려 놓는 이런 지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오답률이 75%가 나왔거든요. 기죽지는 마시고 자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얘들아 선생님 여러분한테 말한 대로 선택지가 어렵게 헷갈리게 나왔어. 사실 얘들아 보면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그건 아니죠. 근데 너무 매력적인 단어가 나와주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버렸단 말이야. 그치? 여러분 거기에 푹 들어가 버렸죠. 자 이번에는 뭘 좀 볼 거냐면 이거는 최근에 봤던 수능 문제입니다. 그때 21번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오답률은 한 50% 언저리밖에 안 돼요. 자 보세요. 선생님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얘들아 주제 찾기야. 함축적 의미 21번 문제는 원래 주제를 찾는 문제가 있던 자리야. 그러니까 너희는 똑같이 주제를 찾아내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우리 많이 들었지. 주제는 보통 어디에 배치가 되니? 처음이랑 마지막에 배치가 되죠. 물론 중간에도 배치가 돼요.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한번 봐봐. How you focus your attention plays a critical role. 봐봐. 주어 동사야? 근데 뒤에 동사 또 나왔지? how로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가져야 돼? 여기를 주어로 잡고 가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중요한 역할을 한대.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와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어떻게 네가 집중을 하냐? 어떻게 네가 포커스를 맞추냐?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대. 여기서도 뭘 줬어 얘들아? 겁나 중요해 그게 라고 줘버렸잖아. 그지? 뭐에 중요한 거냐? 어떻게 네가 스트레스를 다루냐에 중요해 라고 했어. 첫 번째 문장 봐봐. 어떻게 네가 포커스를 맞추냐? 집중을 해야. 너의 집중이야. 너의 집중이야. 이게 어디에 중요하냐? 네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에 중요해. 여기에 중요하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블라블라 요즘에 시간 관계 선생님이 그냥 쭉 넘어가고 자 밑줄 친 부분이 있는 문장부터 앞문장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얘는요 처음과 마지막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포인트가 어디 쪽에서 나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봐봐. 포커스가 중요해. 포커스에 따라서 네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그러면서 뭐가? 좁은 포커스가 나오죠. 좁은 포커스는 높인단 말이야. 뭐를? 스트레스 레벨을 높여.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굉장히 포커스를 좁게 가져가 버리면 스트레스 레벨을 높인대. 그쵸? 각 경험의 스트레스 레벨을 높인대.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 스트레스 레벨을 높인대. 근데 넓게 가져가잖아 포커스를. 그럼 낮춘대 스트레스 레벨을. 자, 왜 그러냐면 사실 얘도 별로 중요하진 않죠. 봅시다. 왜 그러냐면 있잖아. 너는 더 잘 놓을 수 있거든. 그 상황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더 넓은 관점으로 둘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대. 자, 우리 쭉 내려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너의 포커스, 너의 집중이야. 그럼 우리 좁은 집중으로 가볼까? 네가 아주 좁게 집중하잖아? 그러면 스트레스는 올라간다? 근데 넓은 포커스, 넓은 집중을 하잖아? 그러면
스트레스는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됐나요? 자, 그 이유는 뭐라 그랬었어? 더 넓은 관점으로 네가 상황을 볼 수 있거든. 넓게 포커스 맞췄으니까 넓게 볼 수 있겠지. 뒷내용 가볼게요. 하나의 불안감을 provoke, 유발시키는 그런 디테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있잖아, 덜 중요하답니다. 뭐보다? 더 큰 그림보다 덜 중요하대요. 야, 얘가 덜 중요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세부사항, 디테일이 나왔지. 얘들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디테일이 나왔어? bigger가 나왔어. 디테일은 뭐야? 짜잘짜잘짜잘. 큰 그림 나왔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무슨 말 하는지 볼까? 불안감을 유발하는 세부사항. 디테일이야, 디테일. 디테일은요, 덜 중요하대. 뭐보다? 큰 그림보다. 얘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 크게 보는 게 중요해. 넓게 보는 게 중요해. 지문에서 스트레스를 높이라고 나오겠어? 줄이라고 나오겠지? 어떻게 집중을 할 거냐? 그게 스트레스가 달라져. 좁게 보면 스트레스 올라간다? 넓게 보면 스트레스 낮아진다? 디테일, 쪼물쪼물하게 보는 것보다 큰 그림이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해 주죠. 중요하대, 중요하대. 이게 중요하대 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그죠? 됐나요? 자, 그것은 있잖아. 그러면 함축적 의미 뭐랑 같냐면 바꾸는 거랑 똑같다. transforming. 뭐를? 네 스스로를 뭘로 바꿔? non-stick frying pan. 들러붙지 않는 frying pan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아. 어? 갑자기? 이건 뭐냐? 네 스스로가 뭐다?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 이게 뭔 소리지? 자, 여러분 프라이팬 알죠? 그죠? 내가 프라이팬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프라이팬에 뭐예요?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한다 생각해 볼까요? 막 들러붙어요. 짜증나겠죠? 그쵸? 근데 그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짜증이 더 나겠죠?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뒷내용 부연 설명 한번 가볼까요? 당신은 여전히 프라이를 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요. 그런데 그 계란은 들러붙지 않을 거예요. 그 팬에. 그 팬에 들러붙지 않을 거래요. 그럼 뭐지? 들러붙지 않는다. 내 후라이팬 들러붙지 않는다. 나한테 안 들러붙으면, 내가 하나하나 신경 안 쓰면 계속 프라이 할 수 있어.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프라이팬이고 그 안에 계란들이 들어와 있어 라고 보는 거죠. 자, 얘는 처음과 마지막에 많은 단서들을 제공을 했거든요.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헷갈릴 만한 게 두 개였어요. 2번부터 한번 보세요. Broadening one perspective. 누군가의 관점을 폭넓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스트레스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어디에서 끌렸을까 얘들아? 여기에서 끌렸겠지. 폭넓게 가져가자. 왜? 아까 뭐라 그랬으니까? 좁고 넓고 막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넓은 게 좋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폭넓게 가져가자. 여기서 또 많이 흘러 들어간다. 이 매력에 퐁당퐁당 빠진다. 근데 포커스는 뭐였어 얘들아? 야,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우리가 다루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4번을 한번 보세요. Having a larger view. 더 큰 관점을 갖는 거죠. 경험에 있어서. 뭐를 뛰어넘어? 스트레스의 측면을 뛰어넘어.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 집중과 스트레스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쵸? 자,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지금 이 함축적 의미 같은 경우는요. 작년 수능에서도 그랬고
이번 6월에서도 그랬고 사실은 오답률 차이가 좀 납니다. 근데 이번 6월 모의고사에 오답이 훨씬 더 매력적이긴 했나 봐요. 근데 여기도 충분히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서 정답률이 한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빠진단 말이죠, 자꾸. 너희가 1번, 3번, 5번은 잘 제껴요. 잘 제끼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2번, 4번을 툭툭 골라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질 거냐라는 거야. 그쵸? 자, 함축적 의미만 잘 이 문장만 잘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실. 아주 어려워져요. 왜냐면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긴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요것만 보면 더 머리가 아프거든요. 어떻게 한다? 그 외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글의 주제가 뭘까? 필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을까? 맞잖아. 함축적 의미야, 얘들아. 뭐야? 이 지문을 갖다가 이 지문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한 문장을 쑥 꽂아 놓은 거야. 맞지? 그 내용을 찾으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함축적 의미는 주제 찾기로 통한다. 물론 이렇게 따지면 다른 문제들도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수능지문에 독해를 한다는 거는 필자의 주장이 뭐냐?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는 거냐?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답률이 50%다, 오답률이 70%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가 맞는 게 더 중요하죠. 그치만 얘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확실한 단서가 나오면서 조금 덜 매력적이었다라고 하면 그 전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이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문이 너무너무 쉬웠으나 확실하다기보다는 너무 매력적인 오답이 컸어요. 그래서 그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확실한 주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포인트를 찍어가서 읽어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나도 못해요. 안 돼요. 읽어 내려가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해? 중요 내용을 빨리빨리 뽑아내. 너희 잘하잖아. 그지? 해시태그 잘 잡잖아. 그지? 그렇게 뽑아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함축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